석파천은 뜻밖의 결과에 어리둥절해졌다. 그 순간 다른 한 명의 도사가 장검으로 등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자기의 손바닥이 이상야릇해서 손만 쓰면 상대방이 쓰러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번에 손을 뻗치지 못하고 급히 앞으로 몸을 날려 등 뒤에 장검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장삼의 뒤쪽이 장검에 의해 두세 치 정도 찢어지고 말았다. 그 도사는 조허가 적의 사악한 수법에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에서 잇따라 장검을 휘둘러 석파천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비스듬히 몸을 날려 검나를 피했다. 총망 중에 조허의 장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 장검을 주워들었다. 석파천은 상대방의 검법이 날카로운 것을 보고 즉시 장검으로 칼을 삼아 금오도법을 펼쳐냈다. 착! 검과 검이 맞부딪히면서 도사의 장검이 휙하니 허공에 날아올랐다. 석파천의 내력이 엄청나 도사는 그만 장검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상천관의 도사들은 검법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금나수법도 무림의 일절에 속했다. 그 도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즉시 석파천의 품속으로 뛰어들면서 두 손으로 석파천의 가슴과 아랫배에 있는 요혈을 움켜쥐려 들었다. 수중에 검이 없기 때문에 검이 있는 적과 싸울 때는 접근전을 벌이는 것이 상대방의 검을 함부로 못쓰게 하는 법이었다. 한데 석파천은 그 도사의 그와 같은 공세를 보고 부르짖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왼손을 뻗쳐 그 도사를 밀어냈다. 그 도사는 미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고통스러운 듯 새우처럼 몸을 움츠렸다. 석파천은 연신 발을 굴렀다. 아,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사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상천관의 무토사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조허의 몸을 뒤져 두 개의 동패를 찾아냈다. 그리고 석청 부부가 간 쪽으로 줄다름쳤다. 단숨에 그는 시별이를 달렸다. 그러나 시종 말발굽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두 필의 말이 이렇게 빠르나? 혹시 그게 아니라면 석 장주와 아주머니가 간 방향을 잘못 헤아린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연신 앞으로 달렸다. 수마장을 나아갔을 적에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한 그루의 나무에 두 필의 말이 매여 있었다. 한 마리는 검고 한 마리는 흰 것이 바로 석청 부부의 말들이었다. 석파천은 크게 기뻐서 동패를 꺼내 들고 소리쳐 그들을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석청의 음성이 들려왔다. 3회, 저 좀도둑이 씩씩거리며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를 쫓아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들은 내가 뒤따라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석청의 말소리는 들렸지만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지라. 혹시라도 석 부인이 자기에게 손을 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만약에 핍박을 받아 초식을 펼쳐 반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잘못해서 석 부인을 죽이게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재빨리 몸을 움츠리고 기다랗게 자라있는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민유가 달려오기만 한다면 구리패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그대로 몸을 돌려서는 도망을 칠 작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흰 사람의 그림자가 질풍과 같이 왼쪽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서 달려나오더니 손에 들고 있는 장검을 들어 검의 끝으로 풀더미 쪽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친구, 자네는 우리들을 무엇하려고 따라오는가? 빨리 썩 이리 나서게. 바로 민유였다. 석파천은 저예요라고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갑자기 풀더미 쪽에서 휙휙 하는 소리가 잇따라 3번 울려 퍼졌다. 그 누가 민유에게 암기를 던진 것이었다. 민유는 장검을 떨치면서 암기를 모조리 쳐서 떨어뜨렸다.
그러자 곧이어 풀더미 쪽에서 한 명의 푸른 옷을 입은 사내가 달려나오더니 칼을 휘둘러서는 민유를 내리찍으려고 들었다. 이렇게 되자 너무나 뜻밖이라 석파천은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로서는 풀더미 속에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내의 솜씨가 민첩하고 칼을 휙휙휙 소리가 나도록 휘두르는 것이 상당히 도법에 정통한 것 같았다. 민유는 그대로 상대방의 공세를 막기만 할 뿐 결코 반격을 하지 않았다. 이때 석청마저도 느티나무 뒤쪽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장검을 허리에 찬 채 뒷짐을 지고 구경을 했다. 그리고 몇 초를 구경한 이후에는 입을 열었다. 이봐 형씨. 당신은 태산 노시팔의 문화가 아닌가? 그 사람은 호통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쩔 테요? 손에 든 칼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휘둘러대었다. 석청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노시팔과 우리들은 교분이 없다고 하겠지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닐세. 자네가 우리들 부부를 7-8마장이나 뒤따라온 것은 무엇 때문이지? 그 사내는 버럭 고함을 지르듯 말했다. 당신에게 말할 여가가 없소. 원래 민유는 아주 수월하게 초식을 펼쳐내고 있었지만 이미 상대방 청이의 사내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석청은 그 광경을 보더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노시팔의 무공은 우리들보다 고명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사부의 삼성도 되지 않는 재간만 겨우 익혔군. 그러니 이제 칼을 거두고 손을 멈추도록 하게나. 석청의 그와 같은 한마디가 떨어지게 되자 민유는 즉시 그 소리에 응하듯 장검을 휘둘러 상대방의 손목을 살짝 찔렀고 곧이어서는 몸을 둥실 날려 그의 등 뒤로 돌아가더니 칼자루를 거꾸로 해서는 그자의 혈도를 짚어버리고 말았다. 쨍그랑 가벼운 음향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사내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되었는데 그는 등 뒤에 있는 대열을 봉쇄당했기 때문에 꼼짝하지를 못했다. 석청은 미소를 띄우고 물었다. 친구, 자네의 성함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사내는 무척 뻣뻣했으며 악에 바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쓸데없이 더 물어서 무엇하겠다는 것이요? 석청은 웃었다. 친구, 자네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네. 그런데 자네가 어느 방회에 가입한 것을 자네 사부께서는 아마도 아직 모르시겠지? 사내의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띄웠다. 마치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어 하고 되묻는 것 같았다. 석청은 다시 여유 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불초와 존사이신 노시팔 대협과는 평소에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는 처지일세. 존사가 한사코 사람을 보내 우리 부부의 뒤를 미행토록 했다면 허허. 솔직히 형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존사께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를 그런대로 높이 사는 편이라 결코 형씨와 같은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네. 이 말뜻은 당신의 무공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진정 자기네들 뒤를 따를 자격이 없는 것을 당신의 사부가 모를 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 사내의 얼굴은 그만 건불타 못해 자줏빛으로 변하게 되었으나 다행히 아직도 어둠의 장막이 걷혀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의 얼굴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석청은 손을 뻗쳐서는 그의 어깨 쪽지를 2번 토닥거려주고서는 정중히 말했다. 불초 부부는 광명정대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매사에 있어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자네가 우리 2사람의 행적을 알고 싶다면 솔직히 자네에게 말해주지. 우리들은 조금 전 상천관에서 나오는 길인데 상천관의 관주인 천어 도장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것일세. 자네가 돌아가 자네 사부님에게 물어본다면 석청과 민유가 젊었을 적에 역시 상천관에서 무예를 익혔고 천어 도장이 바로 우리의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네. 이제 우리들은 설산의 능소성으로 설산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을 찾아뵈려고 하는 중일세. 친구, 이제 더 물어볼 일이 없다면 가보시게.
그 산에는 사지가 마비되었던 느낌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달았다. 석청이 아무렇게 그의 어깨를 2번 토닥거림으로써 어느덧 그의 봉쇄되었던 혈도를 풀어준 모양이었다. 그는 속으로 여간 탐복해 마지 않는 마음이 일어 손을 맞잡아 보였다. 석 장주께서는 인의로 사람을 대한다고 하더니 정녕 명불허전이로군요. 이 후배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지요. 석청은 간단히 대답했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시는군. 그 사내는 감히 땅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지를 못하고 석 부인에게 폭언을 하더니 인사말을 했다. 석 부인,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리더니 그 자리를 떠나려는 듯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런가 하면 석 부인 민유는 허리를 구부려 발레를 했다. 그 사내가 몇 걸음 정도 앞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석청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친구, 귀방의 석방주의 행방을 알아냈는가? 그 사내는 몸을 흠칫하더니 석청 쪽으로 돌렸다. 당신은 모두 알고 계셨군요. 석청이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 나는 모르네. 아직도 소식이 없는 모양이군. 그렇지 않은가? 그 사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식이 없습니다. 석청은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들 부부 역시 정이 그를 찾고 있는 중일세. 세 사람은 서로 마주선 채 잠시 침묵을 하는 것 같더니 그 사내는 얼마 되지 않아 몸을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겨 놓았다.